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국회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국 화물연대가 25일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광주지부도 파업 출정식을 갖고 운송 거부에 돌입했습니다. 택시기사들로부터 고가의 스마트폰을 대량으로 구입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국회의원과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와 직위 상실에 해당되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며 박 의원의 경우 조직적 범죄에 이익을 보는 상급자라는 이유로 검찰 구형인 징역 1년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 범죄의 성격상 상급자가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시나 묵인을 하지만 이익은 상급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상급자를 실행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동구계리밀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 등 사조직을 설립하도록 보좌관 등에게 지시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유청장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유청장을 법정 구속하고 박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를 위한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국 화물연대가 25일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광주지부도 파업 출정식을 갖고 운송 거부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 광주지부 조합원 200여 명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앞 도로에서 총파업 투쟁 출정식을 갖고 표준 운임제와 노동기본권 쟁취,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총파업 투쟁 결의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물류대란 사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강제력을 가진 표준 운임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화물 운송 관련 법제도의 전면 재개정과 함께 화주사와 운송주선사는 운송료 30% 인상 요구에 대해 성실 교섭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선언하고 각 지역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하는 날입니다. 시작입니다. 반드시 오늘은 이 못된 아주 진짜 싸가지 없는 아니 자신한테 나지 말아야 이 이명박 정부를 우리의 총파업으로 반드시 끝장냅시다. 한편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차량으로 물류기지, 항만, 건설 현장 등을 봉쇄할 것을 대비해 주요 거점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했습니다. 택시에서 스마트폰을 두고 내려 낭패를 보신 분들 있으시죠? 택시기사들로부터 고가의 스마트폰을 대량으로 구입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명지훈 기자입니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실한 스마트폰을 사들여 불법으로 유통시킨 일당을 작물취득 혐의로 각각 구속 및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목포 지역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최고 20년 만에 매입해 대당 30만원가량을 받고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총 250여 대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 1월부터 중고 휴대폰 싸게 매입이라고 적힌 명함을 목포 공영 버스터미널과 LPG 가스 충전소 등에서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해 대량으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지역도 택시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하고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리자마자 핸드폰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 아시다시피 요즘 스마트폰이 거의 개인 사생활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 20통 넘게 전화를 하는데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내 잘못으로 분실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 사람한테 내가 거기 핸드폰이 있다는 거를 알렸고 돌려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택시 기사님한테 핸드폰 얘기를 했더니 그 기사님이 나한테 무슨 명함만한 종이를 주면서 이렇게 브로커들이 많다. 일부러 택시를 타가지고 그 명함을 주면서 핸드폰 분실하신 손님들 걸 이렇게 자기들한테 팔면 뭐 돈을 뭐 얼마를 주겠다 하는 뭐 그런 형태의 뭐 예를 들면 뭐 갤럭시에 쓰는 뭐
30만 원, 뭐 아이폰은 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단가표가 적어져 있는 명함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런데 이렇게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거 완전히 무슨 부수입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동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정말 잘못됐다.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나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접수하러 갔더니 신고는 접수가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은 계속 피해만 보고 한국 택시기사에 따르면 광천동 버스터미널 등에서 20대 청년들이 택시 기사들에게 휴대폰 매입 명함을 돌리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고 합니다. 경찰의 강력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DBS 뉴스 윤중입니다. 전국에서 55개 팀이 참가한 제3회 고흥 목일신 동요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고흥군이 낳은 동시동요 작가인 고 목일신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어린이들에게 우리 동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일깨워주기 위해 개최한 제3회 고흥 목일신 동요제의 본선이 지난 15일 고흥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고흥군이 주최하고 민족예술인 총연합 고흥지부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본선에 진출한 15팀이 열띤 경연을 펼쳐 서울 백석초등학교 정수연 학생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광주 영광원의 송나라 양은 시각장애를 딛고 참가해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한편 고 목일신 선생은 누가 잠자나 자전거 등 주옥같은 동요를 작곡했으며 군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동요제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과 인사를 주고받는 경우가 자주 있으신가요? 아파트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작은 음악회가 열려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보도에 유소정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저녁 광주 수안동 휴먼시아 아파트 특설무대에서 제2회 명품 수안 어울림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수안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지역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얼굴을 알아가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생활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휴먼시아 4호단지 주민들은 노래 경연과 함께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번 주민노래자랑 대상은 백지은 씨가 차지해 부상으로 종합건강검진권을 받았습니다. 정말 생각도 안 했고요.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제가 뜻깊은 생각밖에 너무 좋고 이런 동네 잔치가 다른 데도 더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더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안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한 작은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DBS 뉴스 유소정입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박 지사는 27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선 5기 전반기 도정결산 기자간담회에서 장고 끝에 제19대 대선 출마를 결심했고 도지사직 사퇴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지사의 대선 출마설은 한 달여 전부터 간헐적으로 흘러나왔으나 박 지사 스스로 공개석상에서 출마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9대 전남도 의회 후반기 의장에 김재무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 의원은 27일 열린 제9대 전남도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전체 유효 투표수 59표 중 39표를 얻어 20표를 얻는 데 그친 송대수 부의장을 누르고 의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김 의원은 8대 후반기, 9대 상반기 의장 선거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신 뒤 세 번째 도전 끝에 축배를 들게 됐습니다. 전남 해남군이 내년도 국비 확보 800억 원을 목표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내년도 광특회계 315억 원, 일반 국고사업 479억 원 등 794억 원의 국고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최종 국비 확보액 615억 원보다 26% 증가한 수치로 해남군은 기획재정부 반영과 국회 예산안 최종 확정 단계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추가 확보에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완도군이 전복 양식어장 재배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노아읍 잘포리, 미라리, 서리, 구내면 흑일리 등 4개 어촌계가 10억 원을 지원하는 전복 양식어장 재배치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한편 완도 전복은 3,700여 명의 어업인들이 연간 7,400톤을 생산해 3,50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의 2012년도 FTA 기금 과실 생산 유통 지원 사업 평가에서 전남에서 유일하게 최우수군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영암군은 최우수군 선정으로 내년도 과실 유통 분야에 2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으며 1,500만 원의 인센티브도 받게 됐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